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을 앞둔 겨울밤을 형형색색 화려한 조명들로 수를 놓은 불런 페스티벌 오브 라이트 조명축제에 나왔습니다. 장소는 버지니아주 센터빌의 불런 공원인데요. 원래 남북전쟁 당시 전쟁터로도 유명한 동네지만 1년 중 이맘때 가장 많은 관람객이 이 공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약 4km의 도로를 따라 설치된 갖가지 모양의 조명 작품을 차 안에서 감상할 수 있는데요. 겨울밤 따뜻한 차 안에서 화려한 조명 장식을 보기 위해 매년 4만 대 이상의 차량과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또 차에서 내려 홀리데이 빌리지에 들리면 모닥불도 쬐고 놀이기구도 즐길 수 있는데요. 1월 2일까지 매일 밤 휴일 없이 계속되는 이번 조명축제의 입장권은 온라인이나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칠레에서 35살 정치인이 대통령에 당선돼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좌파연합 후보로 나온 1986년생 가브리엘 보리치 의원은 지난 19일 칠레 대선 결선 투표에서 보수 후보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를 누르고 당선됐는데요. 보리치 당선인은 내년 3월 취임하면 칠레 역사상 가장 젊은 대통령이 됩니다. 그는 2011년 칠레 대학생 연합 회장으로 대규모 학생 시위를 이끌면서 정치에 뛰어들었고 이후 2013년 하원 의원에 당선됐으며 2017년엔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슬람 협력기구 OIC가 아프가니스탄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공동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해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지난 8월 탈레반 점령 후 아프가니스탄은 수십억 달러의 국제 원조가 끊기면서 경제가 파탄 상태에 이르렀는데요. OIC 회원국들과 미국, 중국, 유럽연합 유엔 대표들은 지난 19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람아바드에서 회담을 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국제사회가 즉시 아프가니스탄의 동결 자금을 해제하고 인도적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첫 감염 보고 후 불과 3주 만에 신규 확진자의 70% 이상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미국 워싱턴 DC는 지난 20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다시 시행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과 위험성을 경고하며 백신 접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에 따라 세계 각국은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고령자와 의료진을 필두로 세계 최초의 4차 백신 접종을 곧 시작할 전망입니다. 산타 모자를 쓴 장병들이 옷, 장난감, 식료품 등을 커다란 박스에 옮겨 담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여 박스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 국방부가 시행하는 가장 오래된 인도주의적 공수작전으로 1952년 크리스마스 시즌부터 시행돼 올해로 70주년이 된 전통 연례 행사입니다. 미 공군은 기부받은 물품들을 모아 미크로네시아 연방과 팔라우 공화국을 포함한 남동부 태평양에 위치한 55개 이상의 섬에 선물 박스를 낙하산에 매달아 상공에서 투하하는데요. 이 물품은 외딴 섬 주민 2만 2천여 명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홍콩 선거에서 친중국 성향 인사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홍콩의 의회 격인 입법회를 친중파가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시민들은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로 저항했지만 홍콩의 중국화는 한층 더 가속 페달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끝이 보이지 않는 홍콩 민주주의의 추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換屆選舉呢喺晚上10點半呢已經結束投票啦。大約有135萬680名選民係投咗票嘅，累積投票率呢30.2%。 지난 19일 홍콩 입법회 선거 결과 90명의 입법회 의원 가운데 89명이 친중 성향으로 채워졌습니다. 올해 3월 중국이 홍콩 선거 규칙을 개정해 소위 애국자만 출마할 수 있도록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반중 성향 정치인은 아예 선거에 나오지도 못하게 조치해 놓은 것이 주요 원인인데요. You can easily tell
it wasn't really any progress towards democracy. To my mind, is actually a derailing of the democratization process that Hong Kong has been expected to carry out. 앞서 2016년 선거에서 민주 중도파가 의석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제 중국이 원했던 홍콩 의회가 구성된 셈입니다. 조슈아 웡, 애그니스 차오 등 홍콩 우산혁명을 이끌었던 야권 정치인들은 수감 중이거나 출마 자격을 박탈당했고 제1야당인 민주당은 관제 선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아예 후보를 내지 않았는데요. 다수의 홍콩 시민들도 이번 선거가 이미 짜여진 각본이라며 투표를 거부했습니다. 好似係同一個集團咁樣，咁邊個坐嗰個位都係同一個阿頭咁樣咧，意思係，咁只係揀嗰個人物啊，嗰個角色唔同啫嘛，但係嗰個成件事係選咗邊個，啲嘢都一樣咁做咯，咁就好似冇乜謂咯。 반면 중국 측은 이번 선거 결과가 홍콩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며 추켜 세웠습니다. 중국 정부는 선거 이튿날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을 드디어 실현했다며 홍콩에 걸맞은 민주주의라고 역설했는데요. 홍콩 행정부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을 비롯해 홍콩 내 친중 정치인들도 거들었습니다. 我哋唔能夠照抄西方嘅所謂民主嘅制度或者係一啲民主嘅規矩，因為香港係喺一國兩制之下，係中華人民共和國一個享有高度自治嘅特別行政區。 미국을 포함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아태 지역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은 일제히 이번 선거가 홍콩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오히려 중국은 그동안 홍콩에 민주주의가 없었다며 중국의 역할이 주요했다고 자찬했습니다. 完善香港特区选举制度，是全面准确贯彻一国两制方针，全面落实爱国者治港原则，确保香港民主沿着正确轨道向前发展的必要之举。 한편 타이완에서도 지난 18일 중요한 투표가 있었습니다. 성장 촉진제를 맞은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두고 미국과 교역 확대를 위해 수입하자는 집권 여당과 이에 반대하는 친중 성향 야당이 부딪혀왔는데요. 국민 투표 결과 타이완 국민은 절반 이상이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에 찬성해 미국과 친밀해지려는 차이잉원 정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对，这是首先这是第一点，并且如果莱猪禁止它进口的话，可能会影响到可能和美国或者和其他国家的一些政策的发展。对，所以其实这样子对经济的打击会是更大的。 결국 홍콩 시민들은 사실상의 투표 거부로, 타이완 국민은 적극적인 투표로 중국에 대한 민심을 표출한 셈입니다. Wherever I sing, even if it's at the Metropolitan Opera, I feel like at least 50% of the audience has never heard a countertenor before. And if you're outside of the opera house in real life, you know, on the street, I would say even 90% of people have no idea what a countertenor is. But they've heard Michael Jackson and they've heard Prince and they've heard, you know, Justin Timberlake and all the people who sing in a falsetto voice. And so it's both a familiar and a foreign register in some ways. I've used that to my advantage to kind of draw people in and give them a way to connect immediately, at first through their shock, and then as they listen, hopefully through the beauty of what we're able to create. I'm Anthony Roth Costanzo, and I'm a countertenor, opera singer, producer here in New York City. Mozart, voi che sapete? I began performing professionally when I was 11 years old, first in Broadway, and then by the time I was 13, I started doing opera, and so my voice was starting to change, but I didn't even know it. And someone around the opera world said, "Are you a countertenor?" And I said, "Well, what is that? I don't know." And I started listening to the legacy of Alfred Deller, Russell Oberlin, and other countertenors since then in our modern times. Over the pandemic, I worked with the New York Philharmonic to create this initiative, Bandwagon, and I have this idea to have a pickup truck that went all throughout New York and to present these concerts, completely spontaneous pop-up concerts,
And that would mean that it's not audiences who bought tickets who knew the New York Philharmonic, but rather just people we encountered on the street. And the joy that music was able to bring them, especially in this time of silence of the pandemic, was very, very powerful. If you've never experienced opera, I would say don't worry if you don't understand the language. Expect to be bored for at least 15 minutes and know that after 15 minutes you might find it less boring. And the other thing I'd say is remember that it's a tightrope act. You know, it's very difficult to sing opera, and so once you tap into how physically demanding it is, it's kind of like watching the Olympics, and actually everything you need to know is right in front of you. And the story plays out on the stage, the music speaks for itself. So you might not like every opera you go to, but it's definitely worth going because some will change your life.